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다가 여러분 제가 좀 떨리지만 나왔습니다. 제 말이 좀 버버벅거리고 좀 떨리더라도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개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은 잠자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라고 외치던 그들이 말하던 촛불, 이게 촛불 맞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런 민주당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의 공산주의와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에 아부하는 종북 진중의 반 대한민국 세력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전 국민이 분명하게 목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치국가의 중심이 된다는 법관들이 바로 법을 망치는 주범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부패한 법관들은 사법부 내 사조직인 국제법연구회, 과거 우리법연구회를 만들고 이적단체인 북한 사회주의 같은 이념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요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점차 이들의 거대한 암덩어리로 자라나서 지금은 이들이 바로 사법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각각 분야별로 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부정선거이고요.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의 악법들 중에서 간첩법을 개정한 것을 무산시킨 걸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중국인 우대 정책입니다. 첫 번째로 부정선거 관련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형상기억종이라고 혹시 단어 들어보셨나요? 선관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용어를 써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A4 사이즈 백지입니다. 뻣뻣한 종지입니다. 이걸 제가 구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이가 한번 굽혀졌습니다. 이 종이를 펴면 원상복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죠. 한번 접힌 종이는 절대로 원상복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선관위에서는 이 두 표지가 한번 접혔는데 빳빳하게 펴진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형상기억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가 자기가 접힌 모습을 스스로 기억했다가 그대로 다시 복원하는 무슨 마술을 부립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새벽 3시 남들이 관리하지 않는 그 시점에 사전선거에서 이들이 빳빳하게 미리 인쇄된 종이를 꿈쳐놨다가 대량의 사전선거용지를 갖다가 미리 인쇄된 빳빳한 종이를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그게 밝혀지니까 형상기억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낸 겁니다. 선관위가 스스로 형상기억종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바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가 놀랍습니다. 학습이 다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요, 여러분 카톡검열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민주파출소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얼만큼 망쳐놓고 있는지 헌법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톡을 검열하겠다는 민주당의 그리고 찌째명의 발상은 공산당식 발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 중에 제17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무시하고 내 카톡을 들여다보겠다고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카톡 보려고 그래? 맞습니다. 제18조에는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전화하고 내가 카톡으로 얘기하는 거 절대 볼 수 없어요.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까짓 거 벌금 300만 원 정도 내면 돼요. 음주운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당의 대표가 법률적인 지식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검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 양심, 내 생각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가 뭔데 내 생각을 통제하냐? 네가 공산당이냐? 네가 무슨 이재명 수령님이냐? 자, 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건 뭡니까? 내 양심에 따라 내가 믿는 신을 따르는 겁니다. 내 말씀에, 내 양심에 따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조차도 여러분들 검열하겠다는 겁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조항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민주당에게 불리한 말을 하면 모두 가짜뉴스라고 단정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잡아 쳐넣겠다는 이런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악행을 우리가 저지해야죠. 싸워야죠. 자, 싸우자. 세 번을 쓰겠습니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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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의 또 행포 중에서 국정모 마비시킨 건 뭐 기본이고, 이 사람들 예산 삭감 기본이고요. 29번의 탄핵 그리고 20번의 특검을 발의했습니다. 거기에 더 저를 화나게 한 건요, 중국 간첩들 아시겠죠? 작년 5월인가 8월이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산에 있는 해군 특전사령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중국 애들 3명이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해군 특전사 사령부를 촬영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우리 육군 대령인가 그랬습니다. 우리 육군 대령이 걔네들 발견해서 잡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취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는 거기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드론을 띄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잡아서 간첩으로 이들 취재하려고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안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간첩을 잡아놓고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소, 반도체, 원자력 이런 국가 안보가 달린 이 안보국 기술들이 중국 애들끼리 간첩들이 빼나가도 얘네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중국에 하부하고 시세나 하는 민주당, 당신들 정말 중국에 무슨 조공 바치는 정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안 되는 이적단체입니다. 이재명에게 시세나 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이재명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반성해야 돼요. 네, 제가 조금 세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찌재명, 양아치 같은 찌재명은 중국에 쎄쎄하고 북한 김정은한테 통치자금 갖다 바치면서 이런 자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자기 방탄으로 국회의원들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아직도 뭐라 그럴까요? 아직도 세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딨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첩은 다른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헌법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적국을 이롭게 하는 자, 바로 그들이 간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을 간첩같이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호응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장 우리 대한민국의 이재명보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재명만 생각하면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유튜브보다 이재명만 생각하면 새벽 3시고 4시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요. 근데 더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이재명하고 똑같은 놈들이 저 헌법재판소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의 입시비리, 아니 우리 아들 딸들은 대학 가려면 박 터지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 입시비리 같은 간단한 사건도 지금 우리 연구회 같은 법관들은요, 이 조국 입시비리 같은 단순한 사건도 3년 끌었습니다. 3년을. 이재명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있죠, 성남 FC 뇌물 사건 있죠, 백현동 용도 변경 사건 있죠, 위례 프로젝터 수의 계약 사건 있죠, 아주 통으로 말아먹으려고 그랬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있죠, 김해건 벽화 사건 있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11개가 넘는
범죄 혐의로 지금 기소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 각 재판들은요 평균 3년 이상 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이번 달이죠 1월 17일 날에는 대장동 사건 재판 받다가 자기 바쁘다고 조퇴하고 나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2달 안에 수사와 체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옷 벗기려고 아주 작정하고 나섰는데 이재명이 찌재명은 재판을 3년 내내 받고 있습니다. 자기 바쁘면 안 받아요. 나 조퇴하고 싶으면 조퇴하고 법관한테 나 바쁘니까 빨리 끝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같이 외치겠습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하면 제가 이재명 하면 여러분 구속해 주십시오. 이재명을 네 거기에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아시죠?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직선거법과 위반 혐의로 직권남용 수사를 받고 있지만 여러분 2020년에 기소됐는데요 지금 4년 지났습니다. 아직도 1심 중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법을 지켜야 되는 법관들이 법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법을 정치 도구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법을 도구로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중국계입니다. 왜 신기하게도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이렇게 중국인들을 우대할까요? 여러분들 이 정책 되면 아까도 우리 진유신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정말 화가 날 겁니다. 중국인들을 미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받고 있는 혜택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주권을 망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중국인들은요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 안 해도 노령연금 받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의 30%가 중국인들하고 조선족들한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바지가 이래서 번 돈으로 중국 사람들 건강보험 챙겨주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도요 6개월만 일해도 실업급여 받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가서 일하다가 일 안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우린 못 받아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안 해도 정착지원금 줍니다. 대한민국 들어와서 3개월만 지나면요 지방선거권 줍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에 가도 투표할 선거권도 없는데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중국인한테 투표권도 주고 기숙사 우선권도 주고 더욱이 대학 입학할 때 수시 특별 전형 지원까지 줍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대학 가려고 박타지게 공부하는데 우리보다 중국 사람들이 더 대학에 잘 들어갑니다. 입학할 확률도 더 높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국인들 대한민국에서 결혼하면요 결혼 비용도 대줍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할 때 국가에서 지원금 받습니까? 지금 중국 사람한테는 결혼할 때 결혼비용 대줍니다. 공공임대주택 들어갈 때 우선순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보다 혜택이 더 좋습니다. 공무원 선발할 때 다문화 특별지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공무원에 더 잘 들어갑니다. 휴대폰 통신비용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받고요. 육아지원금 받고요. 대한민국에 기화 신청 안 해도 그냥 화교로 살아도 대한민국에선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딸 때 혹시 국가에서 지원받나요? 중국인들 받습니다. 여성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할 때 중국 여자들 무상으로 공짜로 자궁경부암 지원 받습니다. 아기 나오면요 산모 조리원에 갈 때 조리원 비용도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학습지 구독할 때 돈 내죠? 중국인들은 이것도 지원받습니다. 대학 등록금 중국인들 당연히 지원받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대출 받으면요 한국 사람보다 대출 이자 적게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저축하죠? 우리 요즘에 이자가 한 3.5% 되나요? 한 1억 넣으면 1년에 350 나오는데 중국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이자 받습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2등 시민이고 중국인들이 1등 시민 된 것 같아요.
이런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이 벌이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중국인의 혜택은요, 중국인은 1가구 1주택 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1가구 1주택밖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3채를 가지든 10채를 가지든 이 사람들은 마음껏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출도 100% 다 나옵니다. 우리는 60%밖에 안 나오는데 얘네들은 100% 다 받아요. 대출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고 팔 때 취득세, 양도세, 등록세 한 푼도 안 냅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다 만들어놨어요. 자, 우리의 진정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런 사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악법질의 폐악질의 실체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혈혈단신 저 서울구치소에서 맨몸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싸워야겠죠?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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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여러분, 선거냐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0년은 해먹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투표는 여러분들이 하지만 개표는 선관위가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투표를 해도요, 선관위가 선거를 조작하면 반드시 저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외치면 민주파출소에 신고해서 여러분들 겁준다 그랬죠? 저희 와이프도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 한다니까, 야, 당신 사업하는데 신고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가지 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우리 소시민들은 그런 얘기할 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그걸 노린 겁니다. 너희 같은 소시민들 함부로 입 버리고 주둥아리 놀리면 너희들 고소 고발해가지고 벌금 물리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카톡 검열하겠다. 이게 바로 협박인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게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MBC, JTBC 어떻습니까? 아버지 더불어민주당의 나팔수죠. 독일의 히틀러의 광고, 독일의 히틀러의 모든 나치 정책을 펴진 괴벨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도 100번 하면 국민들은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MBC하고 JTBC 2달 넘게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내란 수계라고요? 이 단어도 북한 용어입니다. 얘네들은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대한민국을 나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로 JTBC가 손석희 앞세워가지고 얼마나 나쁜 여자 만들었습니까? 탄핵되고 나서 뇌물죄 15만 안 나왔습니다. 태블릿 PC 갖고 지랄을 하더니 태블릿 PC에서 증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러는데도 대통령을 끌어안힌 게 MBC하고 JTBC예요. 똑같은 짓을 지금 MBC하고 JTBC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웁시다. 싸웁시다. 우리가 싸우는 지금의 이 체제 전쟁은요, 절대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입법부, 사법부, 이 악한 자들의 거짓 선전 선동에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우리의 국민의 저항을 보여줍시다. 우리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걸 보여줍시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더 큰 희생과 피를 흘리며 우리가 싸우지 않은 것만큼 우리 후손들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싸웁시다.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생존의 싸움을 싸웁시다. 우리가 민노총처럼 폭력 조직은 아니지만 우린 비폭력적으로 싸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한 용기와 담대한 믿음과 우리의 분노를 악한 자들에게 보여줍시다. 저들의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드러날 때까지 포기하고 지치지 않고 외칩시다. 부르짖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차승원 대표님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